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최대 수주처인 중동 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든 건축물이 탄자니아의 미래를 바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나라로 우리에게는 킬리만자로와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광활한 자연환경으로 더 잘 알려졌죠.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의 최대 경제도시이자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하는 항구도시입니다. 또한 인도양과 중부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 말라위 등 대다수가 내륙국가이기에 탄자니아 최대 항구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이곳에는 인도양을 가로질러 반도와 도심을 연결하는 대규모 교량이 건설됐습니다. 이 교량은 한국 건설업체가 수주한 뉴셀린더 교량입니다. 이 사업은 존 마구풀리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왔습니다. 다르에스살렘의 교통체증과 상습정체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 이 교량만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된 것이죠.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의 수건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자니아 도로청이 GS건설에 이를 의뢰해 추진한 이 사업은 1억 700만 달러 약 1281억 원 규모입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신설 교량의 길이는 1km 정도이고 주교량은 길이 670m로 교각 사이 거리가 125m인 엑스트라 도주교로 설계됐는데요. 엑스트라 도주교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다리입니다. 마포대교와 같이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도량을 꺼더교라고 하고 올림픽 대교처럼 커다란 주탑을 세우고 그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을 사장교라고 하는데 엑스트라 도주교는 이들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량이 개통되자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 상황에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이라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해 GS건설이 수주한 탄자니아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였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큰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 교량이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기능적 부분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관까지 갖춰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는 여러 방송사들의 취재 열풍이 일어나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과거 일본이 장악하고 중국이 넘본 사업을 한국에 올인해 좋은 결과를 냈다고도 전했습니다. 뉴셀린더 교량 준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는데요. GS건설은 2016년 송변전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신뢰받는 건설업체로 위상이 강화됐는데 이번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아프리카에서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자 탄자니아는 한국으로 발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로템은 탄자니아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약 3,354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 교통이 열악한 탄자니아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대로템은 전동차 80량 및 전기기관차 17량을 2024년까지 납품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눈독 들였던 사업인 만큼 한국의 낙찰로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의 신뢰도와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중국은 이번 뉴셀린더 교량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의 항구의 운영권까지 넘보며 입맛을 다시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은 탄자니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나라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8년간 무려 8,430억 달러, 하나로 1,0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중국의 원조는 대부분 무상 지원이 아니라 3에서 4% 정도의 비싼 이자를 받는 대출인데다가 저개발 국가들이 기술력이 없다 보니 공사도 대부분 중국 기업과 인력이 와서 진행하는데요.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중국 기업이 다시 공사비를 받아가는 구조이기에 빚을 갚지 못하면 중국은 사채업자로 돌변해 담보로 잡은 자산 운영권을 가져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리랑카를 들 수 있는데요. 스리랑카는 중국 돈 50억 달러, 하나로 6조 원 정도를 빌렸으면서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을 건설했지만 수익은 대부분 중국의 이자로 들어갔고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7년 스리랑카는 애써 개발한 한반토타항의 운영권을 중국항만공사에 넘겼습니다. 공사를 했던 중국항만공사는 출자 전환 방식으로 앞으로 99년 동안 한반토타항을 운영해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스리랑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항구를 개발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시내에서 중국인이 식당에 들어오면 이내 쫓겨나고 시민들은 중국인이 한 명이라도 보이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면 이하오 고홈을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 돈을 빌렸다가 나락으로 빠진 나라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파키스탄 역시 항만과 도로, 철도 개발을 위해 중국 돈 40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았고 2019년 IMF의 대출을 받았지만 최근 다시 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결국 중국 빚으로 건설한 파키스탄 과다르항 역시 중국 항만공사가 운영 중입니다. 라오스는 지난해 말 수도 비엔티안에서 중국 쿤민까지 1035km를 연결하는 철도를 완공했습니다. 중국 돈 50억 달러, 6조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역시 엄청난 중국 대출을 받아 고속도로를 짓고 있지만 부도 상태입니다. 미얀마도 중국에서 90억 달러, 하나 10조 원의 빚을 지고 짜오퓨항을 개발 중입니다. 결국 짜오퓨항은 이미 중국 영토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국은 벵골만에서 나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짜오퓨항에서 중국 쿤민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가져갑니다. 미얀마인들은 중국이 도둑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탄자니아는 조금 다릅니다. 탄자니아는 중국 정부가 건설 중인 항구의 운영권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아예 중국에서 빌린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의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8년 당시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술주 정뱅이나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중국 정부가 내밀었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탄자니아에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는 취소됐습니다. 중국을 등진 탄자니아는 한국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의 결정은 보란듯이 대성공을 거두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거 탄자니아에는 일본 자본이 많이 진출해 일본 제품의 인기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탄자니아는 한국을 더욱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대사가 겸임해오던 탄자니아 대사관은 2018년 한국의 첫 대사관을 개소했고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됐을 때 탄자니아는 놀라운 행동에도 동참했습니다.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기된 기념주화를 발행한 것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동도와 서도의 모습이 마치 실물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독도라는 영문 표기는 물론 한국의 땅이라는 뜻의 문구도 선명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아프리카까지 일본을 무시하냐며 미친 듯이 아베 정부를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코로나로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이 올해 재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수주처인 중동시장과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며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의 결실을 맺고 있는 해외 현장의 모든 한국인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